대통령 선거 1년 6개월 전에 당대표를 그만두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권을 도전하겠다라는 분은 이번에 당대표에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상당히 지금 유력하다라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고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연령적으로 지난번 이준석 대표가 당선됐던 것처럼 당에서 큰 위기감을 느낀다면 자 우리 젊고 혁신적인 그런 사람을 당대표로 만듭시다라는 분위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가에선 도봉갑 초선 의원이 이제 될 김재섭 당선인을 당대표로 다음 지도부에서 우리 의원님의 성함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조금 더 배울 게 많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유도하세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전제 조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국민의 그 당원 당규에는요. 대통령 선거 1년 6개월 전에 당대표를 그만두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권을 도전하겠다라는 분은 이번에 당대표에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대권 주자라기보다는 좀 중진 중에서 좀 수도권 출신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예.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상당히 지금 유력하다라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고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권성동 의원, 윤상현 의원, 김태우 의원 이런 중진 의원들이 출마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저는 전당대회에 나갈 생각이 없어요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지역구에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였었는데요. 그건 네. 이제 하나의 명분이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대권 나갈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새로 선출되는 지도부가 영남이라든지 아니면은 윤핵관, 대통령의 참모 이런 분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당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치력과 소신이 있는 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연령적으로 지난번 이준석 대표가 당선됐던 것처럼 당에서 큰 위기감을 느낀다면 자 우리 젊고 혁신적인 그런 사람을 당대표로 만듭시다라는 분위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두 달 동안 어떠한 논의가 수렴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이준석 대표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그런 케이스처럼 일가에선 도봉갑 초선 의원이 이제 될 김재섭 당선인을 당대표로 추대하자 뭐 이런 혁신적인 파격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실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시죠? 어떻게 답변을 유도하세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준석 대표 사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좀 뭐랄까요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누가요? 당 중진들이요. 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뭔가 혁신하는 모습 결국 사실은 물론 혁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제도적 혁신이 국민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결국은 당대표 한 명 바꾸는 게 혁신의 모습으로서 제일 보기 좋은 건 맞아요. 맞긴 한데요. 다시 또 김재섭 당선인 앞세우고 난 다음에 대통령하고 맞서게 하는 모습 보였다가 상처투성이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밀려나는 모습 다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뒤에서 끝까지 도와줄 겁니까? 그거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준석 대표 나갈 때 당시에 누가 도와줬습니까? 예? 도와준 사람 제가 볼 땐 별로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만 그냥 꾸며가지고 젊은 친구 하나 내보내서 우리 당 국민들 여론 모아서 정말 혁신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국민의힘이 옛날 그대로 다시 다 되돌아가 버렸어요. 다시 마지막에 흡수했던 게 뭐였습니까? 우리 백성만 지켜달라는 거였어요. 보수 유권자들이 그래도 찍고 싶지 않았지만 가서 이거는 지켜줘야 되니까 가서 찍어줘야 되는 처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은 그동안에 민생보단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무슨 툭하면 뭐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니 얘기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운동권 척결한다, 청산한다 그러고 옛날 모습으로 다 되돌아간 거예요. 그랬다가 선거 지고 나면 어디 젊은 당선인 한 명 없나? 그래서 찾은 사람이 겨우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라는 거예요. 좀 그래서 차라리 소중하고 당에서 지켜줘야 될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당에서 쓴소리하게 내버려두고 존중해 주는 게 더 좋다. 그렇게 하고 중진들이 정말 총대 맬 것 같으면 자기가 총대 메고 나가서 자기가 대통령하고 싸워줘야죠. 그게 더 훨씬 더 말의 무게감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물론 혁신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보기 좋을 수도 있고
대통령 갖고 맞서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근본적인 혁신이 안 되는 그냥 신용만 내다가 많은 혁신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전 좀 부디 아껴두시라라는 말을 해두고 싶어요. 네, 먼저 오늘 대통령이 그 민생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국무회의에서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뭐 전체를 다 본 건 아니었는데 내용을 요약하면은 민생에 있어서 노력을 했지만 부족함이 있었다라고만 얘기하고 야당과의 협치나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좀 여러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뭐 야당과의 협치는 대통령께서 직접 이야기를 하시든 안 하시든지 간에 당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대통령께서 뭐 어떤 국정 운영의 방향성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셨다면 그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데서는 당연히 야당의 힘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야당과의 협치, 야당과의 만남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다음 지도부에서 우리 의원님의 성함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네네. 좀 새로운 인물 그리고 또 수도권 내에서 그 지도부가 구성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우리 당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수도권 당선자들, 그다음에 수도권의 민심을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당권으로 가서 민심을 반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뭐 제 이름이 올라가는 데에서는 저는 아직 조금 더 배울 게 많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의하시는 도중에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있었는데 혹시 내용 보셨을지? 그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소통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죠? 어떤 보통 방식? 그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뭐 예를 들면 기자회견도 사실 검토를 했었지만 질의응답 같은 거 없이 그대로 진행했는데 일단은 뭐 대통령이 어떤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한 거는 저는 일단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구체적인 정치적 행위로 나아가야 될 거라 보고 대표적으로 야당과의 협치 이런 것들이 하나의 뭐 어떤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이것만으로 충분하진 않죠, 당연히. 네. 김건희 여사나 최상병 사건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그건 아마 차기 지도부가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입장에서도 뭐 털어낼 건 털어내야 되고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고 설명해야 될 건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만. 하나만 윤석열 의원님이 또 이제 앞으로 꾸려질 비대위가 이제 실무형 관리형을 넘어서 이제 혁신형 비대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혁신형이 돼야 된다 해서는 뭐 동의를 하지만은 저는 지도부의 체제에 관한 논의보다는 우리가 왜 선거에 패배했는지에 대한 백서를 치열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